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풀 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광주 지역 법인 택시들이 오늘 새벽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두 곳이 결국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때 광주 시민을 향해서 처음으로 총을 쏜 계엄군이 훈장까지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사실이 광주 MBC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을 놓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 24시간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택시 부재를 오늘 하루 해제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거리에 택시가 많이 줄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광천 버스터미널 앞에는 평소보다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가 길게 줄지어서서 출근길 시민들을 태워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택시 휴업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으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동맹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맹 휴업은 오늘 새벽 4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에선 법인 택시 2,800여 대가 멈춰섰고 개인 택시도 상당수 동맹 휴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광주 전남 택시 법인업주 100여 명과 150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서울로 상경해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했는데 지하철은 내일 새벽 0시 30분까지, 시내버스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또 택시 운행을 제한하는 부재 조치와 관공서의 오부제도 오늘 하루 해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 버스터미널 앞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국 바뀌었습니다. 총체적 부실 논란 속에 6곳 중 2곳의 사업자가 변경된 건데요. 광주시는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일부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가 기존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가 금호산업에서 호방건설로 바뀌었고 나머지 4개 공원은 기존 업체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제안서가 부적격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차진 반납하면서 차순위 업체인 한양으로 지위가 넘어갔습니다. 2지구는 업체명 표기에 따른 감점 등이 재산정되면서 최고 득점자가 호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을 광주시가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안사나 또 그 시민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는 업무의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민간공원 주무 과장과 계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락업체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면서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됐지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불복할 경우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 전까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에게 맡기는 대신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는 오는 2020년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스스로 뒤집은 광주시의 황당한 행정에 탈락업체가 문제를 삼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가져갈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습니다. 업체가 이의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한 경위, 기밀사항인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또 건설업체로 흘러간 경위까지 모두가 의혹투성이라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시가 우선 협상자를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사가 스스로 지위를 반납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던 제안심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자 알아서 지위를 내놓음으로써 업체 변경에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날이 흐린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아있습니다. 현재 광주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동구는 153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으니까요. 오늘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 지역이 이렇게 구름과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가시거리 2km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대부분 지역의 전남 지역은 흐리기만 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에는 비도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이 흐린 오늘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로 평년보다 8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 당시 최초 발포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 이 계엄군에게 총을 맞은 소녀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해자가 묻혀있는 겁니다. 김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11공수여단 소속 참호대위는 시위대를 향해 M16 소총을 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을 향한 첫 발포였고 고교생 총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18 첫 총기 진압 당사자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최초 발포자인 계엄군 대위는 80년 5월 24일 군인들 사이에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지만 계엄사 문건에 보면 전사자로 처리됐고 국방부 장관의 전상 공상 확인증 한 장으로 심의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국가유공자 책정돼가지고 현충원에 놓여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피눈물 날 일이죠. 더구나 해당 대위가 받은 화랑 무공훈장 공적조서에는 사태 진압 선두지휘 중 불의의 흉탄에 맞고 순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작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과 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자체가 왜곡된 거죠. 시민을 진압한 가해자인 계엄군과 피해자인 시민들을 동시에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또 5.18 피해자들과 5월 민주항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가 재심사를 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5.18 계엄군은 7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광주 YWCA 산하 아동 양육시설 원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설 원장인 임 씨는 지난 2016년 이 시설에 거주하던 17살 A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하는 등의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0월부터 직무 정지된 상태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의 농어촌 민박이 3,500곳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 안전점검에서 각종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올 상반기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전남에서는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622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은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소아시설 등 안전기준이 취약해 시설관리자가 거주해야 하지만 상당수 민박시설이 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용균 씨는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죠.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공기업인 서부발전에서 운송설비 점검 업무를 하던 고 김용균 씨는 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홀로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발전소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은 서부발전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국공립교육기관은 정부가 낸 정규직 가이드라인 1단계에 해당하는 우선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 등 비정규직 500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대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게 삶 자체가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 명 가운데 150명만 정규직화를 시키겠다는 사내 공고문이 붙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 같이 어떻게 전체 고용이 되게끔 으쌰 세우자라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계속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거나 속도가 더딥니다.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지침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런 편차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강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650여만 명. 노동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 기업들조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 10월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은 감소한 반면 여신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광주 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신이 마이너스 2,63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신의 증가 규모는 9월 중 5,514억 원에서 10월에는 9,234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여신 규모가 확대된 것은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보급합니다. 한전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와 함께 온실과 버섯 재배사, 돈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해 기존의 냉난방 전기 설비보다 전력 사용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기존 지원금과는 별도로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이 되면 가족들과 한 해 마무리하면서 참여하기 좋은 송년 문화 공연들이 마련이 되죠. 다음 주 12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미술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술관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것이 전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공연입니까? 네, 광주 남구 구립 이강하 미술관에서 열리는 예술가의 초상 공연입니다. 네. 화가 이강하는 양림동에 살면서 남도의 역사와 애환 그리고 전통 문화에 뿌리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는데요. 이강하 화백이 화가 시절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해요. 네. 1990년도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그린 20호 정도의 유화 자화상입니다. 네. 그 자화상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곡을 만들었는데요. 미술관에서 이강하 화백의 그림을 보시면서 작곡가 이순구의 초연곡이에요.
자음상을 듣는 미술관 음악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곡가 이승규 씨는 어떤 분일까요? 네, 작곡가 이승규 씨는 작곡에 대한 전국 과정을 거치진 않았어요. 근데 작곡 발표회를 3회 했고요. 그리고 1집 로망스, 2집 광주 등의 음반을 냈습니다. 광주 음반에는 광주 이곳저곳을 다니며 작곡한 24곡의 음악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CD네요. 네. 음악 가져오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12개의 모음곡 양림의 거리를 보고 예를 들자면 양림동에 있는 판곶마을, 그다음에 뭐 충변상, 그다음에 이장우 가옥, 그다음에 한의원 미술관, 김현정 시비, 이 어떤 건물이나 자연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가곡 양림 시인의 마을, 그다음에 가곡 광주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태계 이황 선생, 그다음에 고봉 기대승 선생의 브로맨스. 브로맨스는 남자들의 진한 우정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주제로 한 오페라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공연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예술가의 영감, 고난, 그다음에 삶이 주제입니다. 예술가의 영감에서는 바이올린 소나타, 정축, 제1악장 느리게, 그리고 제2악장 빠르고 격정적으로를 감상하십니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위대한 작곡가 정추의 음악에 대한 헌정곡입니다. 그다음에는 예술가의 고난 코너인데요. 양림동의 시 안의 깊은 슬픔이 모티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삶에서는 자음상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와 함께 이광하 화백의 자화상을 보시면서 이광하 미술관의 이선 큐레이터의 이상하 선생의 예술세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조인호 광주 비엔날레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청해 듣습니다. 그렇군요. 이 몇 차례 지금 자음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네,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린 거를 자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조각가가 형상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는 자소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래서 자음상이라고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땅, 그다음에 살고 있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공연 정말 호기심이 가고요. 궁금해집니다. 이 공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광하 미술관에서 12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모두 초대예요. 그러니까 무료고요. 이광하 미술관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12월이라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자화상 그리고 자음상 더욱 의미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귀로 보는 미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가 농협과 계약을 맺고 수매 예상 대금의 60%를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월급처럼 미리 받은 뒤 수학기 수매 대금에서 갚는 제도로 발생이자는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장목을 벼 위주에서 과수와 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저장성 부성장을 만나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내년 광주 수영대회에 저장성 수영인과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저장성 부성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2018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고흥 출신의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가 대한체육회 명예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프로레슬러 고 김일과 양궁 김진호 선수에게 스포츠 영웅 헌액패를 전달하고 선수들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영웅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체육인의 위상 재조명을 위해 2011년부터 스포츠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5.18 계엄군의 고백을 다룬 영화 반성이 서울 국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무료로 상영됩니다. 영화 반성은 계엄군 장교의 양심 선언과 5.18을 경험한 이들의 인터뷰를 78분의 다큐 영화로 묶은 건데요. 영화를 연출한 이정국 감독은 5.18 학살 가해자들이 하루빨리 반성하기를 촉구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 양림동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펭귄마을 앞 쉼터와 양림동 꽃밭 교회에서는 정크 아트트리 만들기가 진행되고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6시 10분까지 캐롤 버스킹도 이어집니다. 2018 별빛축제 향연이 내일부터 2월 6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화려한 풍경 속 라이트 가든과 미디어 아트, 정원 속 동화나라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되고요.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난타, 댄스 등 퍼포먼스 공연이 마련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창밖의 겨울 경치를 바라보는 것, 상상만으로도 마음 편안해지는 풍경이죠. 광주 신세계 갤러리 연말 기획전 윈터프레임 겨울을 담은 창에서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사진 영상 작품들이 오늘부터 전시됩니다. 인적이 사라진 실내와 미세하게 움직이는 바깥 풍경의 조화를 감상해 보시죠.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산구 월곡일동 현대모비스 경비실에서 5만 원, 담양군 담양읍 향교 3리 주민들이 15만 원, 남산 1리에서 15만 원, 강쟁 1리에서 20만 원, 구례군 구례읍 구례문화원 한지 동아리에서 10만 원, 구례 생활개선회 켈리 동아리에서 11만 원, 구례 사회복지관 극선도 동아리에서 20만 3천 원, 나주시 금천면 원곡 1리 산당마을에서 11만 원, 병류마을에서 15만 원, 이내 동선마을에서 15만 원, 서구안 마을에서 15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수량마을에서 10만 원, 봉호마을에서 12만 4천 원, 한옥마을에서 9만 4천 원, 용산 금곡길 정기조 씨가 10만 원, 신안마을에서 7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산마을에서 25만 6천 원, 장등 금동마을에서 22만 4천 원, 장성군 장성읍 성산 3리 주민들이 13만 원, 사벌동에서 2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